여러분 오늘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야. 그녀가 내 가슴 속으로 꿀꺽 들어오는 것 같네. 안녕하십니까, 용기자의 용감한 톡톡입니다. 지금 뭐 위스키 이야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위스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위스키 하니까요, 무슨 또 로컬 위스키가 있고 무슨 뭐 인터내셔널 위스키, 뭐 글로벌 위스키 뭐 그런 또 종류를 나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종류는 또 어떻게 나눠지나요? 보통 로컬 위스키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 국내 위스키. 아니 그리고- 뭐 아까 여기 스카치 네. 뭐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했는데 뭐 또 국내 위스키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죠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로컬 위스키와 인터내셔널 위스키는 예. 인터내셔널 위스키는 국제적인 위스키죠. 말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인터내셔널 위스키들인데 예. 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 계열이긴 한데 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에서 다 유통되고 있는 술들이고 그래서 예. 얘네들을 이런 친구들을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위스키 아, 종류가 예. 굉장히 많죠 사실은. 예. 이쪽에 있는 거는 로컬 위스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위스키들. 한국인들 입맛에 조금 접근하기 쉽게끔 예. 이 회사들에서 블렌딩을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어. 한국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내용 위스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위스키들이 옛날에 보면 국내 주류사들하고 그 해외 이런 글로벌 주류사들하고 서로 손잡고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합작해서 만들기도 했었어요. 생산은 그러면 로컬 위스키니까 한국에서 생산되겠네요?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철저하게 다 해외에서 모든 것 과정들이 다 맞춰서 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랜드. 그래 브랜드만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스키들입니다. 저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면 위스키 만드는 공장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경기도 이천 뭐 이런 데도 있었고. 그 뭐 짝퉁 만드는 데 아니죠? 아닙니다. 원액을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병입하는 경우도 병입을 있었어요. 아예 해외에서 다 만들어서 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거죠, 그죠? 예. 원가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죠. 한국에서 그런 공정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원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외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지금은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산 위스키하고 무연산 위스키 그것도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예. 뭐 연산 이렇게 예. 얘기하면 말 그대로 와인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와인에는 보통 와인병에 예. 연도수가 적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2000이라고 적혀 있으면 예. 2000년 산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그거는 예. 빈티지가 2000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예. 와인 한 병을 만들 때 수확한 포도가 예. 2000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서 맞아요. 2000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임페리얼 같은 거 보면 예. 지금 이거는 임페리얼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도가 그렇죠. 10이라고 네. 돼 있어요. 예, 이걸 12년 보통 산. 우리가 뭐 12년 산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하는데 예. 사실은 12년 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원액을 오크통해서 12년 이상을 숙성시킨 술로 병에다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 위스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 숙성 연도를 표기한 위스키 또는 숙성 연도 미표기 위스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오크통에서 17년 동안 들어가 있었던 원액을 가지고 만든 위스키인데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한 5년 장롱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22년 됐다. 그 22년, 야 이거 22년 산이야? 막 그러면서 따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아니다. 예. 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어떤 맛의 변화라든지 향의 변화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병에 일단 들어가면 나이는 더 이상 먹지 않네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병에 들어가도 예. 변화가 생겨요. 와인은 위에 병을 막을 때 보통 코르크라고 하는 그렇죠. 나무 코르크를 쓰죠. 예, 그 숨을 그래서 좀 쉬거든요. 숨을 쉬거든. 그래서 맞아요. 예. 병숙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밀봉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특별하게 외부 공기와의 접촉이 더 이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성은 오로지 오크통에서 잤었던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풍미의 변화이기 때문에 병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제는 그냥 멈췄다. 12년 오크통에 들어가 있으면 12년 산,
17년 들어가 있으면 17년산 요렇단 말이에요. 요런 제품들은 보면 이게 연산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빵살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위스키들은 지금 현재 다 무연산들이거든요. 술이 오크통에서 몇 년을 숙성을 시킨 게 저 안에 들어갔는지 또 몇 년짜리가 섞였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요것도 같은 회사에서 나오지만 가격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연산이 오래된 게 비싼 위스키고 숙성이 오래되고 좋은 위스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골든블루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사피루스라고 하는 모델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 모델인데 딱 느낌은 다이아몬드가 좀 비싸 보이네요. 사피루스보다는 다이아몬드지. 우리가- 골든블루 측에서 예. 이야기하기는 예. 사피루스는 기존의 위스키들 중에서 12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는 12년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쪽은 17년급에 해당되는 위스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정확하게 그게 12년 이상의 숙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정도의 버금가는 품질의 위스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게 예. 12년에 버금간다? 그럼 뭐 11년 11개월일지 이게 10년 1개월일지 6년에 7개월일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7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딱 17살입니까? 17살 이상이죠. 아 이상? 네.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니까 이 원액 저 원액을 섞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액의 최소 숙성 연도가 17년 동안 숙성됐던 게 가장 어린 술이라는 거죠. 18살도 있고 19살도 그렇죠. 들어갈 수 있고 맛을 위해서라면 쓰는 거죠. 맛을 위해서라면 좀 더 나이가 많은 애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요. 네. 어허. 요거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약간 퀘스천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다, 요 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근데 어떤 제품들은 보면 요 17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예. 스피릿 드링크라고 적혀 있거든요. 기타 주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은 원액을 17년산급 이상 정도로 써서 만들었다라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17이라고 써놨을 수도 있는 그 거네요. 정도 그죠? 품질에 아. 가까운 술. 가까운 술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아. 네, 이런 식의 어필을 하는 어필을 거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피로스 다이아몬드는 이제 12년 급이다, 뭐 17년 급이다. 그걸 이렇게 약간 뭔가 뉘앙스를 주기 위한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냐 이거거든요. 이제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뭐 다양한 음용법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음용법 맛있게 마시는 음용법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 위스키라고 하는 술이 예. 많은 분들이 다 드셔보셨겠지만 예. 다른 술들에 비해서 유독 개성이 좀 세죠. 그렇죠. 네. 예, 예. 일단 약간의 스파이시하거나 뭔가 약간 탄 듯한 스모키함도 막 있고 물론 굉장히 단맛 위주의 과일 맛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좀 독하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원액으로 먹는 게 사실은 많이 마셔본 사람 아니면은 초보자들은 원액으로 바로 먹었을 때 조금은 힘들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쓰다. 네. 두 번째 약간 맵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주당들은 딱 먹어보면 야, 꿀향도 나고 말이야. 이거 뭐 초콜릿 냄새도 나고 말이야. 좋은데 이래서 하면서 네. 먹거든요. 아니면 여성분들은 막 써 이걸 왜 먹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네. 하고 예전에 현업에서도 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추천 방식이 있어요. 위스키를 처음 마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물이나 소다 같은 거 타서 하이볼 스타일로 좀 희석시켜서 먹거나 얼음을 넣어서 원더라. 그런 식으로 마시면은 얼음에서 물도 좀 녹아서 전체적으로 알코올 도수 좀 떨어뜨려서 떨어뜨리고, 좀 그렇죠. 편하게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네. 보통 그 두 가지 방식을 보통 추천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전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바텐더학과 교수님께서 공개하는 특급 레시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기자님 여기 있는 위스키 중에서 네,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실래요? 마음에 드시는 거로? 저는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맛있더라고요. 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이런 위스키를 초보자들한테 그냥 원액을 주거나 이러면 독해서 못 먹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언더락으로 주던 네. 하이볼로 주던 네. 힘들어 하세요.
초보자분들에게 위스키를 추천할 때는 네. 위스키의 종류를 선택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 위스키들 중에서도 예.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위스키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것들이 오크통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안에서 술이 최소한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3년을 넣었다가 빼야 된다는 규정도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7년이잖아요. 네. 오크통에서 최소한 17년을 묵혔다가 뺀 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크통에서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대부분들의 위스키들은 맛이 부드러워져요. 목 넘김이 부드럽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혀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오는 그런 텍스처도 굉장히 부드럽고 목 넘겼을 때도 약간 숙성이 짧은 위스키들은 예. 보통 이렇게 탁 마시면은 네. 뭔가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와요. 숙성이 그래도 한 12년, 17년 요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마시면 크 소리보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성이 좀 오래된 위스키를 오히려 처음에 권하는 게 초보자들한테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안주랑 같이 주는 거예요. 깡술보다는 네. 네, 부드럽고 단맛이 잘 배어나온 술일지라도 네. 추가로 거기다가 안주까지 같이 곁들이게끔 하는 거죠. 오크통 같은 데에서 위스키를 숙성을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배어나오는 맛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바닐라 풍미라든지 아니면 초콜릿성 맞아요. 또 초콜릿 그 맛. 말린 과일 중에서는 유독 이제 사과라든지 파인애플, 무화과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의 위스키에서 공통적으로 캐치되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먹는 거죠. 뭐 하나 준비하셨네. 준비했죠. 파인애플 말린 거예요. 말리니까 이 단맛이 더 살아나네. 말린 파인애플, 말린 사과, 네. 아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 네. 뭐 아몬드 이런 것들하고 그런 어. 숙성연도가 잘 지켜진 그런 위스키 같은 것들이랑 같이 마시면 위스키도 부드럽고 달콤한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플레이버를 직접적인 음식으로 같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안주빨이 살겠는데. 서로 살죠. 이렇게 마시는 거를 저는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이 맛이 이제 조금 네. 마실만해졌어. 네. 이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원액으로 먹던지 흔들어, 아니면 흔들어. 얼음을 좀 타서 먹거나 소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서 하이볼 스타일로 어허. 즐기는 방법을 저는 오히려 이런 프로세스를 추천합니다. 숙성 연도가 좀 좋아야 되고 그래도 최소 12년산 이상 정도가 돼야 되고 그렇죠. 궁합 맞는 안주를 잘 찾아서 네. 오늘 교수님 오늘 너무 많이 특급 비밀 공개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위스키 원액 베이스로 위스키 가지고 칵테일을 예, 칵테일. 하나. 예. 오늘은 우리 스카치 위스키 이야기 했었던 날이니까 네. 스카치 위스키를 가지고 만드는 칵테일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스카치 위스키 가지고 칵테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좀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뭔가 다른 탄산수도 조금 많이 써서 만드는 쿨러 스타일의 칵테일을 만들 거예요. 보스턴 쿨러라고 하는 칵테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스카치 위스키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그 외에 몇 가지 재료가 이제 혼합이 될 예정입니다. 시원한 칵테일이니까 네, 칵테일 글라스도 미리 좀 차갑게 얼음으로 좀 만들어 놓고요. 자, 오늘 주인공이죠. 스카치 위스키. 네, 두 번째 재료는 시럽입니다. 세 번째는 생 레몬을 짰어요. 좀 전에. 일단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원한 탄산수를 섞어 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저엘이라고 하는 소다수인데요. 소다수를 마지막으로 충분히 채워주고요. 그리고 탄산수가 위에 이렇게 좀 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음료하고 좀 섞이게끔 잘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 휘엘이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레몬 껍질에 있는 에센스를 마지막으로 글라스에 입혀서 향도 조금 추가적으로 올려주고 스카치 위스키 베이스로 해서 만든 보스턴 쿨러라고 하는 칵테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바텐더이신 우리 원 교수님이 우리 용 기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스턴 쿨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뭐 향부터 한번. 이 상큼한 레몬.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딱 정확하게 잡힐 정도로 꿀꺽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꿀꺽.
시원하면서도 임페리얼 위스키의 네. 느낌도 싹 나면서 시원하지만 마지막에 그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싹 올라오는 그 정열적이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위스키를 가지고 편하게 마시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칵테일화 시켜가지고 친근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꺽 한 잔 더 가겠습니다. 그녀가 내 가슴으로 왔다. 광고 안 들어온다 그래. 보스턴 쿨러. 지금까지 용 기자의 용감한 톡톡이었습니다.